복습 열심히 하시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개별 지문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선생님은 수업 중으로 뭔가를 전달해 드리기도 하지만 지금 뭐 사실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고 적용의 문제는 그나마 배워갈 게 있겠으나 알겠죠? 어차피 자기 스토리가 다 지금 있을 이제 상황이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논리 풀이 검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성인이 알겠니? 그 질의응답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 자, 28번 보시면은 28번입니다. 주사위를 6번 얹어 그 눈을 기록하는데 6개의 수의 합이 짝수일 때 뭐 그 곱이 16의 배수 뭐 조건부라는 건 판단하셨을 거고 그죠? 제일 먼저 접근한 게 이제 전체 확률이 되겠죠. 전체 확률부터 정리해 보면 6번 던져 합이 짝수라는 건 그죠? 홀수 짝수로 기준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짝수가 한 번 시행해서 독립시행이죠. 짝수가 나올 확률을 일단은 뭐 2분의 1로 잡아놓고 그죠? 선생님 전체 확률 구할 때 기준을 짝수의 개수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짝수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6번, 두 번째 짝수가 4번, 합의 짝수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짝수가 2번, 네 번째 짝수가 0번. 요거 이해하는 거겠지? 전체 확률에서 구하면요 6번째 짝수 2분의 6승 쉽죠? 6번을 4번 6시 4회 2분의 1에 4승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똑같죠? 어차피 P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해야 되니까 6번을 2번 2분의 1에 6승 6번 더 홀수 0번 2분의 1에 6승 그냥 끝! 그죠?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요걸 잘 잡아놔야 되지 16의 배수 여기 안에서 이거 다 더한 게 일단 전체일 거니까 그렇죠? 여기 안에서 이제 곱이 16의 배수가 되는 걸 솎아내라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아예 따로 문제 풀어야죠. 우리가 보통 조건부 일반 버전들은 이렇게 전체를 구하면 여기 뭐 A 또는 B 또는 C가 있으면 그 중에 원하는 게 들어있는데 뭐 이 정도 레벨 되면요 개별로 풀어라 이기기 때문에 이걸 다 잡아내야 돼. 그러면 봐봐. 야 짝수가 6번 나오면 이건 당연히 싹 다 해당될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안에서 얘가 되는 케이스는 전부 그잖아. 짝수를 6번 곱해버리면 16의 배수는 당연한 거 아닌가? 16의 배수가 짝수 4개 필요하잖아. 근데 만약 4가 들어있으면 한 개만 있어. 한 개가 2개가 갈 거니까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데 얘는 뭐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죠. 6개가 다 짝수잖아. 곱하면 2에 4승은 인수분해하면 들어있겠지. 상황이 됐습니까? 얘는 그대로 가자면 돼. 그대로. 1번은 뭐 전부가 해당 사항이 있어. 자 2번을 보시면요. 짝수가 4개인 것도 어때? 전부 그렇죠. 그대로. 상관없잖아. 그대로다. 이 다 교집합이야. 얘가 문제입니다. 2개만 있을 때. 그렇죠. 근데 2개만 해도 의외로 쉬운 게 짝수가 2개야. 다 홀수야. 곱한 게 16의 배수여야 돼. 그러면 짝수 2개가 뭐 해야 돼? 4, 4 말고 안 돼. 이러겠어? 얘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요거를 정리해주면요. 6번 중 4가 2개, 홀수가 4개인 거 찾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동시에 6번 중에 홀수가 4개가 홀수 곱하기 그죠? 여기 6번이 아니라 원하는 게 정해졌잖아. 4 6분의 1 제곱. 쌤 독립시행이 저렇게 돼요? 그쵸. 이런 문제 풀면 있을 텐데. 그 독립시행이 물론 기본적인 공식 폼은 이제 6번의 개념 정리되지만 알겠죠? 그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나머지 것들이 이제 그냥 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4가 필요한 거예요. 6분을 적어야지. 이렇게 쓰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다라기보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고 얘는 탈락. 홀수만 다 뽑으면 뭐 4에서 16에서 될 수가 없잖아. 괜찮습니까? 요것도요. 생각보다 그죠? 28번 치고는 좀 해볼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얘 다 더한 것뿐에 얘를 얹으시면 정답이 잘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치면 된다. 체크해보시죠. 그냥 여기 전체 정리를 깔끔해야 돼. 조건만 어차피 전체에서 뽑아 쓰는 거다 보니까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거기 안에서 뭐 이렇게 새로 뽑아 쓰든 거기 있는 걸 쓰든 뭐 편하겠죠. 그게. 알겠죠? 그리고 29번 갑시다. 29번은 네, 쌤도 짜증나는 처음에 쌤도 6번을 풀었다가 중간쯤에 버렸습니다. 예, 그냥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가는 게 훨씬 좋다. 무슨 말이냐면 자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방향 설정을 그냥 간 친구들은 그렇게 안 어려웠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쌤이 이제 처음에 내가 5판 했어요. 6번으로 접근했더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중간에 걸었습니다. 그냥만 낫겠다. 초반에 쌤도 선택을 잘했으면 좀 쉽게 풀고 넘어갔을 것 같은데 뭐 볼게요. 1부터 5까지 늘 여기 넣을 거다. 그죠? 뭐 전체 경우 확률이 한 5의 5승이겠죠. 이거는 뭐 그냥 나에 대한 중복 순열입니다. 여기 5가지 이렇게 하는 거 알겠습니까? 중복 순열인데 이거 뭐라 했냐면 각 선분에 연결된 두 원 중 적어도 한 개는 홀수가 있도록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그죠? 그러니까 2개 뽑으면 둘 중에 하나 홀수여야 돼. 2개 뽑으면 둘 중에 하나 홀수여야 돼. 뭐 이런 식이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문제 상황 이해됐죠? 쌤이 처음에 난 뭘 생각했냐면 5의 5승에서 그냥 다 짝수인 경우 짝수가 한 개인 경우 짝수 많은 걸로 짝수가 4개인 경우 무조건 6번이잖아. 짝수가 3개인 경우 짝수가 2개인 경우에는 2개에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그냥 이럴 바에야 그냥 가면 낫겠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적어도 한 개니까 이게 어째 짝짝이 생겨버리면 안 돼 약간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짝짝이 있는 경우로 하면 되겠지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두들기다가 손이 많이 가서 이렇게 두들길 바에야 그냥 두들기 낫겠다라는 판단이 중간에 돼서 버렸는데 여러분들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가는 게 나은 기준이고 이미 쌤이 6번 갈 때는 짝수, 홀수, 개수로 문제를 분류했기 때문에 얘도 그냥 가려면 그 개수를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그냥 홀수가 5개인 케이스. 다 홀수면 통과잖아. 그렇죠? 1부터 5까지 지금 홀수가 3개 있고요. 짝수가 2개 있습니다. 그죠? 다 홀수면 뭐겠어요? 3회 5승 끝. 그죠? 두 번째 홀수가 4개고 짝수가 1개. 이것도 쉽잖아. 그쵸? 얘는 통과할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뭐 홀수가 연결돼 있겠지. 그치? 5개 중에 1개 선택. 거기 짝수 넣어. 짝수가 2, 1승. 나머지 홀수 3, 4승. 끝. 됐습니까? 뭔가 중복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알겠죠? 일반적인 중복 순열이라는 것도 판단하고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홀수가 3개인 경우는요. 짝수 2개. 근데 네, 왜 그래서. 6번 나왔는데 아까 선생님 6번 막상 해보면요 복잡해. 6번을 할 때 혹시 너도 홀수 짝수의 개수로 갔어? 저요? 응. 근데 6번 그냥 전시에서 모든 원의 짝수인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자식아. 그건 이제 6번 이게 잘못한 거지. 야 짝 홀 이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건 아니야. 아 그렇네요. 오케이? 네, 문제 이해 잘하죠. 그 6번이 손이 많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6번의 풀어도 답은 나올 겁니다. 분명히. 선생님 마무리까지 안 갔는데 가다가 이로 버려버렸는데 왜냐면 어쨌든 손이 많이 가니까 6번이 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장점이 안 느껴져서 빨리 전환. 선생님이 해서 있잖아. 후반부 전환도 능력이니까 알겠죠? 전환해야 돼. 그래서 홀수 3개부터 좀 골치 아프고 나 6번 할 때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안 건드린 건데 홀수 3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뭐 그 일괄 처리는 불가능하고 그냥 나 해봐야 돼 그냥.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홀수를 여기 박았다 쳐보자. 홀수 2개 필요하지. 그치? 여기를 박았으면 쌤 내부적 기준이야. 얘를 쓰는 경우 따져보고 얘를 쓰는 경우 따져보고 얘를 쓰는 경우 따져보고 얘를 쓰는 경우 따져보고 끝 이렇게 하는데 보통 알겠죠? 홀수를 여기 박았다면 여기 홀수를 박아보자. 나머지 홀수는 여기 있으면 괜찮아. 근데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얘 둘이가 짝짝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 됐습니까? 여기 홀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됐어요? 그리고 홀 있는 경우는 방금 그 케이스밖에 없어요. 한 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홀이 여기 있으면요. 여기. 2개. 2개 가야 돼요. 됐어? 여기 홀수 박은 케이스는 2가지밖에 없어. 홀수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홀수 3개만 쓸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성현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이제 홀수가 여기만 있고 여기는 짝수라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여기 홀수 끝났으니까. 여기 홀이면 무조건 여기 홀이어야 돼. 그잖아. 짝짝 만나면 안 되니까. 남은 홀수는 여기밖에 여기와 상관없어. 2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2개가 짝수인 건 불가능해. 이미 짝짝 만나면 안 되잖아. 그쵸? 4개밖에 없어. 4개 어떻게 구한 거야? 직접 때려놓은 거야 이렇게. 왜 곱하기예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네. 더하기. 네. 아까 그 2가지 이렇게도 직접 따진 거니까 더하기지. 그죠? 엔드가 아니니까. 그러면 저 4가지 조합 중에 한 개 선택.
상황 같으니까. 그 한계 예를 들면 여기 아까 했던 홀이라 선택했으면 네 가지 형 선택. 그리고 나서 여기는 짝짝으로 확정이니까. 짝짝으로 확정이니까 짝이 두 개죠? 2의 제곱. 홀 3개 3의 3은 끝. 다 더하면 정답. 홀수 두 개는 안 되는데 홀수 두 개를 어떻게 바꾸니까 안 돼. 빈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밖에 없었다. 막상 치고 들어가면 이제 풀이의 기준은 홀수 짝수의 개수를 지정하고 따졌냐가 핵심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걸 따지면 충분히 여러분들 풀어낼 수 있는데 그 이면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은 중복순열이다. 그냥 단순한. 알겠죠? 뭐 다른 게 아니다. 단순한 중복순열일 뿐인 거고 그게 딱 캐치가 되는 순간 그 다음 진행함에 있어서 6번도 풀 수는 있어요. 6번 풀어서 못 풀었습니다는 6번을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인 거야. 6번 정도 손이 많이 가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6번도 충분히 답은 나오는 구조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6번이냐 그냥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홀수가 특정 3개 뭐 2개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직접 다 따져보면 이거는 뭐 수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묶어서 할 수 있는 유형적 풀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잘 섞어서 진행해야 되는 문제 정도로 판단이 된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통계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틀린다 혼날 문제들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30번 이런 28 4점짜리에 지금 정기훈 추정 주면 이걸 뭐가 그저 털리고 있습니까 진짜. 등급 다 날아갑니다 진짜. 알겠습니까? 정기훈 추정 이 후반부 통계가 나왔으면 이거 바로 뭐 통계에서 이제 28, 29, 30은 땡큐라고 사는데 오케이? 그리고 땡큐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알아? 틀리면 지읒되는 거야. 왜? 딴 애들 다 먹고 있고 우리만 잘 먹지 않아. 알겠습니까? 다 먹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나는 거야. 물론 통계 준비 제대로 안 되면 틀리겠지만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각오하시고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통계에서 이 후반부를 배치했으면 무조건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비 잘 하시고 오케이? 네, 애들 불러서 이제 공통 들어갑시다. 되게 좋은 사람도 아닌 거고 네, 보시죠. 공통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일단 공통 부분은요. 풀이한 것들을 체크해보면 3페이지에 풀어줄 문제 있습니까 혹시?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여러분 시그마 그 앱 이걸 얘기하겠구나. 요게 실제로 이게 평가 예전 평가 문제 좀 본따서 만든 패턴인데 fx가 그 2x승 4x승 뭐 여기 이제 x가 정수일까 아닐 때와 정수일 때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겨우 질문하는 게 f 로그 2의 k잖아, 그렇죠? 이거를 하나하나 따라서 대입해도 답은 나오는 구조긴 한데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죠? 이걸 바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쓰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바로 집어넣어버리면 여기 로그의 k 얹어버리면 k예요, k. 여기 로그의 k 넣어버리면요 2의 로그의 k이기 때문에 k 올리면 k 제곱이야. 그렇죠? 어차피 대입하는 게 요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 이제 대부분 맞췄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 이제 두들겨 가지고 규칙이 뭔지 봤을 것이고 이제 그걸 처리했을 텐데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 또 이제 다 때려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보통은 식으로 짤 수 있게 줘요 얘네들이. 이 평권이 그랬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걸 집어넣으시면 결국에는 이제 로그 2의 k가 그래서 넣으면 돼요. 정수가 아니면 그냥 k야 되는. 로그 2의 k가 정수면 x에 내가 로그 2의 k 넣은 거잖아. 걔는 이제 k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거기 있는 시그마를 또 잠깐 건드려보면 k는 봐봐 1부터 20까지 마침 또 뒤에 이게 일부러 해주는 거야. f 로그 2의 k가 있는 거야 이렇게. 뒤에 마이너스 k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게 로그 2의 k가 정수가 아닐 때는 얘가 그냥 k이기 때문에 이 k이기 때문에 이 0이야 0. 그럼 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럼 결국 어디만 대입하면 돼? k가 1일 때 정수니까 그죠? k가 2일 때, k가 4일 때, k가 8일 때, k가 16일 때만 대입해서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대입을 해버리면 얘가 이제 k 제곱에서 마이너스 k를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이걸 뭐 인수분해해서 대입을 하든 여기 1 넣고 2 넣고 4 넣고 8 넣고 16 넣고 더하면 답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함수화를 시켜보면 확실히 다루긴 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풀고 못 풀고 얘기는 아닐 것이고, 알겠죠? 뭐 시간적인 상황, 더 복잡해지면 이제 그 운용하는 상황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런 식의 문제로 풀어냅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4페이지는 잘 푸신 거 같고 12번 혹시 틀린 거 있습니까? 자, 해결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한테 됩니까, 이거는? 네. 네, 지금 오늘 선생님 정오표가 아직 안 먹어가지고. 네. 됐어요? 선생님 어땠어요? 다 풀었어? 잡았어? 안 잡았어? 잠깐 보시죠. 네, 12번 잠깐 체크해 봅시다. 12번은 여러분들 12번 같은 문제는 당연히 그 아무래도 대칭성과 그죠? 주기성, 특히나 이런 그래프에서 문제 대칭성이 그 기본 폼일 텐데, 알겠죠? 대칭성이 입각해서 이거 문제를 바라보면은 뭐 이런 건 되게 쉽게 보일 수 있다. 알겠죠? 번호 때도 12번이니까 쉽게 잡히는 문제긴 한데요. 이 fx가 그려보세요. fx가 탄젠트 4분의 파이 x. 뭐 잘 푼 친구들은요, 해석을 좀 비교하면 되겠죠. 0부터 2까지. 얘는요, 탄젠트 4분의 파이 x 더하기 3. 2부터 6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주기가 4죠, 4. 그쵸? 그럼 이제 그려보면은 x축과 y축이 있으면 이 안에 거만 얘기한 거야. 안에 거 주기가 4인데 이 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얘가 이제 그럼 가운데 x는 2라는 정근선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뭐 이런 꽂히겠죠, 이렇게. 꽂혀서 근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 식이 될 것이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자식은 얘를 봐봐. 한 주기를 강건히 겉에 본 거죠. 여기 이제 원래 그림이 4를 기준해서 여기가 6이 있겠죠. 원래 그림이 이걸 텐데. 그죠? 요거를 3칸 올려 써야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럼 이게 흡사가 뭐가 되냐면 3칸만 올린 식을 주긴 했지만 이게 주기이기 때문에 얘가 4 갔다가 3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가 4만큼 옮기면 똑같은 그림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지. 얘가 이렇게 된 게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어 라는 이제 이런 의도를 갖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뒤에 질문이 기울기가 4분의 3인 걸 줬어요. 그럼 이제 직선과의 교점이 그 대칭점이 대응점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이게 x축 4는 없는데요 라는 건요. 이게 주기성이니까 4만큼 이동하면 이 그림 나올 것이고 걔를 3만큼 올린 거기 때문에 이쯤 4 잡았으면 3을 이렇게 잡으면 얘가 이제 원래 그림은 이제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일로 갔잖아. 이게 4,3이라는 거고요. 알겠죠? 여기 있는 모든 점이 4칸 갔다 3칸 올라가면 그 점이라는 거야. 예, 그런 걸 좀 남기고 싶은 이제 의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4이동을 넣진 않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얘가 질문하는 게 y는 4분의 3x와 x1, x2가 만날 때 x2가 5x1이다. 이거 가지고 뭐 k를 잡아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봐봐요. 얘가 얘기하기로 이게 y는 4분의 3x 더하기 뭐 k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분명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어떤 점이 하나 x1이 있다면 여기 x1을 칩시다. 이 점이 4칸, 3칸 올라간 그 점이 x라는 거야. 여기 x2. 4, 3의 위치에 있는 이런 식의 점이라는 거죠. 그죠? 대응점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체크하는 얘기인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점을 y는 4분의 3x를 했어? 그럼 걔는 4, 3 차이 나는 그 점이야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 점이 x2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는 위치와 여기 있는 위치에 있는 간격이 5x1이라는 건데 다 나왔죠. 얘가 그러면 지금 5x1이라는 거니까 이미 나는 4인 걸 안다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x1에다가 4 더한 게 얘야 지금. 알겠습니까? 이게 대응점이니까. 기울기 4분의 3을 준 이유가 그겁니다. 알겠죠? 바로 잡아내라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x1에다가 4를 더한 게 5x1이다. 그러면 이제 x1이 1이라는 걸 주는 거죠. 대입에 처리하시면 해결되겠다. 이 직선과의 관계를 좀 파악하시면 그냥 포인트가 바로 보입니다. 알겠죠? 요것 또한 이제 잘 풀었을 것이나 시간적 측면에서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뭐 좀 막힌 친구 다시 풀어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쵸? 그냥 뭐 실수 없이 연산만 잘해서 밀고 가면 얼추 다 그죠? 할 것들이 보이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1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13번 좀 이제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을 법한 문제였다로 판단되는데요. 지우고 갈게요. 14번입니다. 자, 최고치 한계수가 있는 3차 함수 fx와
상수 a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줬다. gx는요 fx x가 a보다 작을 때 fx 마이너스 2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상황은 이제 요게 3차니까 최고 정수이 3차. 얘가 이제 이렇게 슉 그려주면 두 칸 딱 옮겨서 a로 자른 거지 이렇게. 그렇죠? a로 잘라서 오른쪽 두 칸 옮겼다라는 얘기인 건데 첫 번째 gx는 실수 전체 연속이다. 그러면 이제 fa와 fa-1은 같다 이 말이죠. 그죠? 그냥 이제 같은 지점 두 칸만큼 차이 나게끔 잘라서 왼쪽으로 좀 봐라 이 소리인 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요. 이제 모든 실수자 여기서부터 해석 포인트인 거죠. 저번에 유사한 것도 했던 것 같은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gx, dx가 0보다 크거나 되기 위한 얘를 만족하는 실수 b가 3개래요. 그죠? 그때 그 b1, b2, b3 합이 15가 된다라는 걸로 fx를 추론해 봐라. 뭐 이런 미션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 보면 봐봐. 쌤이 일전에 얘를 이제 넓이 관계로 보는 건 되게 중요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넓이로 따지면 뭐 따져볼 수 있으나 더 헷갈릴 거 봐야겠죠. 넓이 관계를 안 본다는 것은요 그냥 함수화 시키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얘를 그냥 잠깐만 뭐 쌤이 hx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라지 fx로 할까요? 그죠? 미분한 게 a니까 그렇죠? 이해했습니까? 요걸 뭐 잠깐만 라지 fx라고 해보면 오케이? 얘는 어쨌든 몇 차야? 4차 함수죠. 그죠? 물론 얘가 이제 이렇게 a를 기준으로 딱 뭐가 생기고 두 칸 넘어가 생기는 뭐 그런 모양을 띠긴 하겠으나 알겠습니까? 얘는 4차 함수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fb는 당연히 0이겠죠. 그죠? b, 0을 지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4차 함수는 항상 양수여야 돼. 그 말은 여기 0에서 튀겼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4차로 보는 정적 보는 표현에 함수로 봐서 좋은 게 있고요. 그걸 해석하면 안 되는 것들은 아예 그냥 함수로 보는 거야. 요거 4차 함수야 그냥 알겠죠? 이 4차 함수에 들어있는 모양은요. 도함수가 f b는 여기 f 프라임 x가 gx가 아닌 거니까 gx가 아니고 저놈이죠. 얘를 도함수로 갖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x가 a로 잡고 fx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그죠? 얘가 3차니까 이 두 개가 이 3차 함수니까 이런 3차 함수를 도함수로 갖는 이제 4차 형식을 띠는 라지 fx, y는 라지 fx에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때 봐봐 뭐 이런 끊어진 환경을 좀 우리가 신경을 쓰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요 라지 f b가 0인데 b가 0 되는 게 몇 개 있냐면 3개 있다고 그랬어. 그쵸? 그러니까 봐봐 라지 fb가 0이 되는데 문제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그쵸? 그 뭐가 만족해야 되냐면 얘가 b에서 0 되면 이 y는 라지 fx 그려보면요 x축과 0을 지나는 뭐 하나를 b로 잡으면 b, 0을 지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함수 그렇죠? 이 4차 함수는 여기를 뚫고 지나가면 안 되죠. 왜? 항상 양수니까 그쵸? 여기서 튕겼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튕겼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습니까? 즉 라지 f 프라임 b가 0이라는 얘기고요. 알겠죠? 얘는 이 식에 기대는 것보다는 그래프 추론이 훨씬 깔끔하게 풀리기 때문에 뭐 식은 설명용으로 쓰지만 이걸 통해서 이 x는 y는 라지 fx가 x는 b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봐봐. 그래프 추론할 때 얘를 바로 추론하는 게 훨씬 나아요. 얘를 추론해보면 4차 함수인데 극소가 3개야. 그죠? 일반적인 4차 함수는 불가능하겠죠. 얘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잖아. 그림을 딱 잡아서 얘를 두 칸 더 옮기는 함수일 거니까 분명.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4차 함수 봐봐. 자, 극소가 2개인데 다 0이어야 돼. 여기 0에서. 하나가 b1, b2, b3 이렇게 해서 극소로 갖는 건데. 그죠? 이해됐습니까? 하나의 4차가 봐봐. 여기 어딘가 A를 잘랐을 거 아니야. 그럼 4차가 봐봐. 여기서 이렇게 튕겨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 튕겨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치? 그때 얘가 이렇게 끊겨서 여기가 바로 이제 만약에 얘가 잠깐만요. 왜냐면 그림 상태는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그림을 먼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그때 여기가 x는 a인 거지.
그러게 돼야 뭐가? 0 찍는 게 하나, 둘이 생기는 거고. 알겠죠? 여기서 그 뭐냐 두 칸 옮긴 함수 얘에 대한 그 부정요건 함수가 받아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0 되는 게 3개 땅땅땅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함수가 세 군데서 극소를 만들면서 지날 때 요 논리를 잡긴 해야 되겠네요. 이게 선생님 그러면 얘가 0에서 이렇게 와서 얘 꽂혀가지고 그죠? 얘가 두 칸 이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도 안 되겠네요. 여기 내려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이해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어쨌든 극소가 3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죠? 그게 가능한 건 일반적인 4차가 아니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걔를 두 칸 옮겼던 4차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이 가능한 4차 그래프를 x는 봐봐 축이 있으면 x축이 있어요. x는 a를 기준으로 여기 4차를 막 그려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이제 극소가 하나 있는 4차 이렇게 있는 여기 뭐 b1 이게 처음 만나는 거죠. 이런 게 있는 함수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넘어갔어 이쪽을 옮겼을 때 이제 그 또 다른 0이 나올 수가 없죠. 알겠습니까? 0 되는 걸 3번을 찍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기서 여기가 a라면 여기서 두 칸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서 4차가 만약에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다 친다면 그죠? 여기서 얘를 잘랐을 때 이게 연속이 되려면 두 칸이 뭐 이쯤 끊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두 개밖에 안 나올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A를 기준으로 왼쪽에 4차가 가능한 걸 막 찾아보는 거야. 거기에 중요한 건 B1에서는 극소를 갖긴 해야 돼. 알겠죠? 근데 여기 왼쪽 그래프를 잘 추론해서 이걸 두 칸을 딱 옮겨서 이어 붙였을 때 오른쪽에서도 극소가 2개 나오는 게 있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알겠죠? 그게 없어요. 일반적 4차 함수를 아무리 잘라봐도 알겠죠? 그럼 뭐가 있냐? 정확히 딱 쌤이 얘기한 여기서 이 그래프 잡아야 되는 거죠. 가운데 x는 a를 봤을 때 이 y는 라지 fx가 이 a보다 왼쪽에서 이게 fx의 적분인 건데 b1에서 지나고 여기 딱 이렇게 딱 b2에 걸리는 이런 상태가 돼야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간격이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두 칸이 다 옮겨지면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상황이 됐습니까? 네. 이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 결론을 다 던지면 어찌 보면 그쵸? 이 스토리 라인 공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것이 유일함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프 왼쪽으로 해서. 알겠습니까? 찾아서 뭐 이런 모양 안 되고 가다가 결국 이제 이 그래프 추론을 언제 해내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기가 두들겨 보시고 만약에 선생님 이런 경우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거 잡아야 돼. 왜 그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 공부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저런 식의 그래프가 유일함. 이해됐습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단서는요. 이 y는 라지 fx가 요거를 도함 키워는 fx인데 알겠죠? 어차피 4차함수 거니까 두 칸을 옮겨서 만든 이런 그래프가 극소는 3개를 존재해야 되고 그 극소는 싹 다 0이 돼야 돼. 그죠? 왜냐면 항상 0보다 큰 같으니까. 알겠습니까? 0 찍는 게 탁탁탁 3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딱 두 칸의 차이를 내면서 이렇게 툭툭툭 튕기는 그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인 거죠. 요 그림이 이제 어찌 보면 요 그림이 요놈에 대한 적분의 결과의 식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그림이어야 돼 라는 게 핵심인 거죠.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봐봐. 여기가 B1, B2가 나올 것이고 얘가 그대로 두 칸 옮겨지면 오른쪽의 그림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옮겨진 거니까. 아이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때 얘가 말하는 B1, B2, B3가 이렇게 있고요. 세 개가 존재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이 간격 또한 이만큼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여기 B1이 있고 B2는요 B1 더하기 2가 될 것이고 B2 B3는요 얘 더하기 2일 거니까 B1 더하기 4라고 볼 수 있겠네요. B3 됐습니까? 이거의 합이 15다라는 게 이제 기본 정보죠. 그러면 더해버리면 3B1이 9가 돼서 B1이 3이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은 쌤 여기 위치가 3이 되고 여기가 1 되고 여기가 5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군요 라는 게 밝혀진다라는 거겠죠. 오케이? 상황이 됐습니까? B1이 3이구나. 잘못했네. B1이 3이고 여기가 5고 여기 7 되는 상황이네. 그래야 합이 15 되니까. 그쵸? 두 칸으로 탁탁 잡히는.
저런 그래프가 되어야 돼라는 거를 이제 추론을 해내야 되는 거고 이 추론을 어떻게 접근에 따라서 이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게 만약에 이제 fx 그래프를 추론해서 그 밑에 적분에 대한 그래프를 또 내려오려면요 조금은 더 헷갈릴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점적분을 표현한 함수 자체를 4차 함수로 연결시키는 함수라고 인식 딱 해버리면 되게 쉽게 추론이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끌고 왔으면 추론 가능한데요 좀 더 손이 많이 가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한 친구들 거기서의 모습도 갖고 오시면 돼요 거기서 추론은 돼 안 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요놈의 적분 함수가 이렇게 생김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fx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만 보면 되죠. 원래 이 노란색이 이제 fx에 대한 적분 함수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fx를 구하려면 요게 센스입니다. 4차 함수가 이렇게 이 극소값이 똑같으면요. 여기 대칭이죠. 여기 가운데 대칭. 그죠? 여기 위치가 4일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건 4차 함수가 극소가 똑같으면요. 요 극대값 대칭 함수인 거죠. 선대칭 함수입니다. 항상.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도함수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노란색 함수의 도함수가 얘일 거기 때문에 도함수가 0 되는 걸 이미 알아요. 4, 3, 5에서 0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3차를 추론하면 저 노란색의 도함수가 얘일 것이고 이 도함수는요. 최고차 함수가 1인 3차 함수고 0 되는 게 3, 4, 5야. 그죠? 극값 나오는 게 3개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바로 x-3, x-4, x-5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때 a라는 놈은 저 가운데 지점이니까 a는 5다. 이러면 이제 이 함수의 모든 해석이 끝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얘는 확실히 이제 그래프 추론을 좀 넣어놓은 그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저번에 얘기했던 정적분을 부호 넓이나 넓이 관계를 보면 이 문제는 완전 꼬일 것 같고 알겠죠? 저 함수 자체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인식해버리면 뚫리는 뭐 그런 상태의 추론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5번에 대한 소재까지 한번 잠깐씩요. 15번 보시죠. 얘는 객관식이라서 충분히 좀 먹을 만한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손은 많이 가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쌤이 요즘 정화식이 사실상 이런 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잘 갔나라는 것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봐봐요. 뭐 홀수 짝수로 분리를 시켜놨고 그건 알겠고 그죠? 네 번째와 여섯 번째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당연히 네 번째로 출발해야지. 그죠? 네 번째로 출발해서 다섯 번째 가지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가지쳐가지고 네 번째와 여섯 갖다 풀었더니 해놨습니까? 그랬더니 뭐 A4가 나오는데 그래서 쌤 기억이 지금 정확히 안 나는데 1 또는 2인가 뭐 1 또는 4인가 뭐 나오던데 2개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렇게 가는 게 맞다. 만약에 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고요부터 혼나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냐면 이런 툴의 문제는 평가원들도 너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알겠죠? 이게 가운데부터 정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A4가 정확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건 역으로 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개수가 너무 많아서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시 풀이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 이런 식이죠. 당연히 풀이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A4를 먼저 X로 잡고 그죠? 뭐 X는 A는 잡고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여기다가 3x 플러스 1 센스 여기 짝수라는 적어놓고 홀 곱하면 홀일 거니까 1은 짝수일 거 아니에요. 그쵸? 챙겨놓고 그다음 여기 이제 짝수라면 x가 짝수라면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이 다섯 번째 항 이해됐습니까? 여기부터 치는 게 맞다. 그런 다음에 얘는 홀짝을 몰라요. 그냥 쓰면서 계속 홀짝을 챙기면서 가야 돼. 그래야 시간이 세이브 되겠죠. 알겠죠? 좀 더 정확할 것이고 얘는 짝수니까 또 분리해야 돼. 얘가 짝수니까 바로 내리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고 1 빼면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1 2분의 3x 더하기 산수 이런 딴 데서 빨리 하시고 1 빼면요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여섯 번째 그렇죠? 얘 짝수니까 짝수만 내리면 되잖아. 얘는 홀짝 모르니까 홀수라면은 여기에다가 3 곱하고 2분의 3x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2 산수 정확히 하시고요. 짝수 얘가 짝수라면은 2분의 1 배하면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2분의 3 암산이 실수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서 산수 딴 데다 하시고 알겠죠? 여기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얘랑 얘랑 같으니까 풀어야죠. 첫 번째 케이스 x랑 2분의 3x 마이너스 1은 같은 거니까 2 곱해버리면 2x는 3x 마이너스 1 x는 1 나옵니다. x는 1 x 1일 수도 있고요. 가능한 얘기죠. 1이면 홀수 맞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두 번째 케이스 얘가 x라면 2분의 3x 마이너스 2는 x라면 넘기면 2분의 1x가 2니까 x는 4 나옵니다.
x 짝수 나오죠. 정답. 그쵸? 그 다음에 4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 x라면 이로 넘기면 4분의 3x가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x 무슨 나오겠네요? 여기 모든 항이 자연수 탈락. x는 1 또는 4다. 이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큰 1번 a4가 1이라면 하고 이제 역으로 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또 여기서 4번 적었으면 첫 번째부터 그냥 가지치기 따당따당따당 와가지고 엮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그것 또한 여러 선택. 이거는 그렇게도 풀릴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건 이제 개인적 상황이 있는 거야. 역으로 치는 게 어렵지 않은 친구는 역으로 치는 게 훨씬 편할 거고요. 알겠죠? 그래야 숫자가 탁탁탁 나올 거니까 명확한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근데 역으로 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 그런 친구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A 못 찾고 또 가지를 바바바박 쳐가지고 이제 네 번째로 싹 엮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한 게 정확하게 숫자를 넣은 게 아니다 보니까 구한 그 수치들을 내가 적어놓은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홀짝 조건이 안 맞는 케이스 좀 있어. 그걸 다 걷어내야 되니까 더 꼼꼼한 체킹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다시 복습하거나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이 4에서 거꾸로 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알겠죠? 그리고 또 평가 문제 중에서 거꾸로 치는 것을 뚜렷하게 요구하는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연습을 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 바로 들어간 친구는 그걸로 이 정도 수준이면은 쌤이 뭐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면 그쪽은 하지 말아요. 버리라고 할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 풀에 답을 좀 못 잡은 친구들은 뭐 앞으로 쳤든 뒤로 쳤든 했을 거 아니겠죠? 그거는 다 하세요. 해가지고 답을 다 구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서 본인이 뭐가 문제인 건지를 잡아내야 이건 공부가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뭐 쌤이 특별히 알려드릴 게 별로 없는 뭐 그런 저만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기 풀이 갖고 와서 검증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잠깐 끄겠습니다. 쳤다가 뒤에도 공통 능력은 3개 있네요. 하다 가시죠. 가서 할 거 하고. 그 다음 봅시다. 20번입니까? 다시 풀어봤어요? 그냥 안 해봤어. 20번은 잘 만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얘도 확실히 쌤이 이제 출처가 약간 느껴지는 문제긴 한데 이 평가원에서도 냈었던 그런 문제. 물론 그때 평가원 문제가 더 쉬운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보시죠.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은 최고치항 대소의 3차 함수 fx가 또 추론 문제죠. gx는 이번에는 좀 추론이 많았던 것 같아요. 식을 복잡하게 작은 문제보다 함수에서 좀 많았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식을 이렇게 분리시켜 놨습니다. fx가 f4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위에 거 보고 반대일 때는 아래 걸 가라라고 했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fx가 언제 f4랑 같아지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겠죠. 그죠? 그냥 여기인 지점에서 아마 쟤는 불연속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는 여러분 하셔야죠. 문제 보자마자. 알겠죠? fx가 f4랑 같게 되는 그 지점에서 뭔가 문제는 발생할 거야 라는 게 파악이 되겠죠. 일단 이 주어진 식에서는요. 그래서 그거를 염두하면서 문제를 보고 있는데 gx가 알파는 0이 아닌데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마이너스 g1이 이제 알파다 라고 나왔습니다. 0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 모양에서 쌤이 느껴지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 기준에서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x가 뭐 2로 갈 때 gx가 뭐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g2 빼기 1이다 그런 나왔던 것 같은데 이 평가 문제에서 뭐 이런 그 메시지 던지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에서 함수값과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x가 2에서 분속이야 이런 걸 잡아내서 그걸로 해서 들어가면 바로 뚫리는 그런 문제 하나 있었는데 저는 평가에서 했던 그 단서고요. 얘를 약간 변형을 한 거죠. 저렇게 단서 낸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느껴지는 건 봐봐. x가 만약에 1에서 gx가 1에서 연속이면 이건 g1 빼기 g1이니까 0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에서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죠? 이걸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정보는요. x가 1에서 불연속이라는 얘기야. gx는 x가 1에서 불연속이. 오케이? 두 번째 얻어지는 정보는요. 그러면 불연속이면 얘가 지금 극한값이 되는 건데, 그죠? g1은 어차피 함수값이 다 잡힐 거니까 걔는 하나의 숫자일 것이고, 그죠? 그럼 여기에 이제 1 플러스와 1 마이너스가 적용이 달라지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이해됐습니까? 거기서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넓게 얘기하면 gx 마이너스 g1이 어쨌든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더 포인트를 얘기하면 존재하는 게 값이 나왔겠죠. 그죠?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얘기하면 이게 존재한다라는 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래야 저가 존재하겠죠. 왜냐면 얘는 어차피 하나의 값으로 고정될 거니까 숫자니까. 그죠? 얘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이 두 가지 정보를 딱 캐치해내야 이 문제의 단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럼 제일 먼저 1번부터 적용해보면 1번이 x가 1에서 불연속이면 그게 이 포인트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 F1과 F4는 같다는 얘기야. 이건 확실하고 첫 번째 문제. 그죠? 1을 넣은 게 여기 갈라지는 포인트라는 거지. 이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발생됐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추론합니다. fx가 지금 3차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뭐 대충 가장 일반적 사례로 가보죠. 여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뭐 이 값이 있다 치고요. 여기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1 여기 뭐 4가 뒤에 있을 수 있지만 뭐 대충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그죠? 봐봐 보통 이렇게 돼버리면은 봐봐 1에서는 불연속인데 1 플러스 넣어버리면 이제 1 플러스 여기 위에 걸리는 거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를 구하려면 1로 갈 때 gx를 구하려면 결국 얘가 이제 g1 플러스와 g1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그죠? 이해했습니까? 1 플러스를 보면요. 함수가 y는 이건 f4라고 보면 되겠죠? y는 f4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함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대입하는 게 맞아. 그죠? 이런 상태라면. 그죠? 그러면 위에 대입해버리면 저기에 그냥 저거는 연속함수니까 1만 대입하면 돼. 얘가 1 플러스가 이제 f1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1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함수가 더 아래에 있으니까 밑에 쪽에 적용되는 게 맞아. 여기 1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마이너스 2f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값이 같은 건 뭐 보장된 사실인데 얘가 같으려면요 f1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f1이 0이 돼버리면 봐봐 c1이 결국 f1이거든. 0, 0 돼버리면 연속함수 돼버립니다. 그냥. 얘가 0, 0 돼버려서 0이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모습. 이는 안 돼. 그죠? 그 일반적으로는 봐봐. 이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1불과 1바가 대입한 위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저 둘이 같아지려면 F1이 0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쵸?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겠어? 그렇다는 것은 봐봐. 1 근처 1불과 1마에서 달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그죠? 그러면 달라지지 않으려면 그래프가 이제 감정오니까 어떻게 생겼겠어? 여기서 딱 만난다는 얘기인 거야. 왜? 여기가 뭐지나? 여기가 1, 여기 4. 이렇게 접했다는 얘기야. 같은 높이의 1과 4는 존재하기 때문에 x는 1과 4가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확인해볼까? x가 1일 때는요 는이스가 위로 가야 돼. f1이야. 그죠? 근데 x가 1뿌리나 1마는요 둘 다 이쪽이야. 이해됐습니까? 여기 둘 다 1을 넣어버리면 이제 마이너스 2f2라는 뭐 극한값 존재하겠죠. f1이라는 마이너스 2f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생겼음을 저 하나의 힌트로 하나의 식으로 알겠죠? 잡아준 거죠. 알겠습니까? 이것만 해석해내면 사실 끝나는 문제였어요. 왜냐면 그 다음 힌트를 그냥 던졌어요. 이거 F3이 빵이야. 이랬대. 던져버렸어 그냥. 알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처럼만 했으면 알겠죠? 저게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고 저 1에서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려면 fx가 이래야 돼 라는 추론 문제였다. 명확한 추론 문제였고 알겠죠? 아까 그 15번인가 14번이었죠. 그것도 이제 비슷한 류의 추론 형태의 문제였는데 추론에서 탁 끝나는. 그죠? 보통 요즘에는 추론 문제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식으로 확 파고드는 문제를 많이 던지는 편인데 얘는 추론 문제 2개나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fx는 최고치 계수 1이고요. 1에서 튕기고 그 지점에 1에서 튕기고 4를 지나고 그 위치 그냥 K로 잡을게요. F4겠지. 그죠? K로 잡아서 거기 줬어. F3이 0이다. 아니, K 그걸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집어넣어버리면 해결. 알겠습니까? 얘가 말하는 알파 또한 뭐 푸는 게 어렵진 않은 게 이렇게 해서 식을 잡으시면요. 얘가 말하는 알파는 X가 1로 갈 때 그 극한값은 1로 빠지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구해지는 극한값은 여기 1 대입한 마이너스 2f1이고요. 빼기. 여기서 말하는 함수값은요. f1입니다. 여기 위에서 구해야 되니까.
F1이기 때문에 결국 이 알파라는 놈은요. 알파는 마이너스 3F1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겠죠? 그래서 fx 특정이 되면 이를 대입해서 k가 k의 뭐 마이너스 300 알파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하내면 끝 나는 그런 문제였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극한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꼼꼼하게 따져내야겠죠.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크를 잘 해보도록 하여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빨리 깨세요. 됐어요? 알겠니? 어? 이해가 됐어? 몰라? 중간에 끊겼어. 필름이 끊겼어.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 너 요 얘기는 알겠어. 요 얘기는. 이걸로 네가 풀어봐. 들고 알았어? 이걸로 네가 풀어보면 돼. 이게 핵심이야. 요걸로 뜯은 거 보면 나와. 알겠죠? 해결해 보시고. 자, 그 다음 3차 함수 얘기하는 길에 22번을 먼저 좀 하시죠. 얘는 좀 그쵸. 되게 어렵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특이한 형태로 좀 많이 간. 요즘에는 그쵸. 이게 킬로그램 배제 때문에 여기까지는 잘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못할 해석은 아니었기 때문에 22번 보시죠. 22번입니다. 이것도 아마 시험 시간에는 도전하지 않았을 것 같고 다시 풀어서 뭔가 방향은 잡을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다시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여러분들도 풀이 흔적을 보니까 깨끗하고 이제 그죠? 다시 시간 투자 안 해서 그런 거야. 이거를 뭐 못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보시죠. fx가 얘도 추론입니다. 오늘 추론 문제 많은데 해석이죠. 해석이 추론인데 fx가 3차식이야. 그죠? 원점을 지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렇고요. A에 대한 부호가 좀 있어서 약간의 구체적 정보도 얻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한번 가볼까요? 이건 이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좀 따져보면 이제 꼼꼼하게 좀 해석을 연습해 볼게요. 자, 보십시다. fx가 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a는 음수, b는 양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gx는요 m, 0을 지나고 기울기 1인 직선 m은 양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그때 뭐 조금씩 일단 체크해보면 a라는 집합은 fx와 x축과의 교점이야. 근데 양수만 인정. 맞았어. b라는 집합은 도함수와 ix가 y는 f'x 도함수와 뭐 식으로 풀 수 없으니까 y는 gx 직선의 교점에 x좌표야. x좌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라는 놈은요 fx가 gx보다 아래에 있는 상태의 범위 이는 양수만 봐. 그리고 d라는 놈은요 도함수를 구하 gx를 봐. 이게 다 그래프로 인식돼야 되겠죠? 만족하는 x의 범위. 요건 그냥 이거 끝이네. 그랬을 때 이 집합들을 어떻게 정리냐면 얘 둘은 같은 집합이어야 되고 b는 c에 포함되는 범위여야 돼. fx를 찾아봐. 나온 겁니다. 싸움이죠? 자, 그럼 체크해 보면 여기도 이런 정보도 있어요. a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fx가 x축과의 교점이 얼마나 있냐도 중요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와의 또 그 직선과의 교점도 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얘부터 두들겨야지. 왜 같대니까. 그죠? 오케이? 교점도 이때니까. 그러면 자, 얘를 잠깐만 얘를 이제 그려보시면요. 일단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fx는 일단 0이라는 게 하나 있으니까 0을 인수분해하고요. 도함수도 필요한 환경이나 이제 둘 다 일단 식을 적어놓고요. 인수분해하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정보 줬어. a가 음수고 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0 되는가 도함수는 좀 이따 구하고 얘가 0 되는가부터 체크해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인 x가 양수인 게 존재는 할 텐데 왜냐면 얘가 존재한다니까. 그죠? 0이 아닌 근이 있다는 소리겠죠? a가 공집합이 아니니까 존재할 텐데 근을 뭐 구할 수 있는 환경 아니니까. 근데 부호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없나를 체크하려면 뭘 쓰면 되겠어? 근과 계수를 두들겨 보는 겁니다. 상황적 체크를.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 두분의 호문이요. B.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fx가 x축과의 교점이 갖는 게 지금 보면은 두분의 곱은 양수고요. 두분의 합도 양수네. 아 이거 지금 양수인 건 두 개 갖는 거네.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지금 일단 양의 실근 두 개 같습니다. 오케이? 그 두 개가 중근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개 양수야. 알겠어? 그건 확실합니다.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어야지 뭐 중근의 포인트는 없죠. 다른 두근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파악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겠네. x축이 있으면요. 단순한 그래프 0과 그림이 fx가 양수인 근을 가지니까 그래프가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죠? 아니면은 이럴 수도 있다. 양수인 근이 있고 양수인 중근 이럴 수도 있어. 근이 없으면 안 돼. 어차피 y는 fx는 둘 중에 하나야. 알겠습니까? 이 둘 사이에 존재할 텐데 그러면 얘부터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두들겨 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교점이 나와서 얘가 이제 알파, 베타로 가정하죠. 그 다음 확인할 때 얘죠. 그죠? 도함수와의 교점. 자, 얘는 역추용 가능하죠. 도함수로 딱 내려가 보면 x축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얘가 이제 fx, y는 fx 그린 거야. 3차함수 fx. 얘는 도함수가 이렇게 생기지, 이렇게. 여기가 0 있겠죠. 요 지점이 0 있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얘가 말한 알파. 여기네요. 이제 알파. 뭐 정 가운데는 아닐 수 있어요. 가운데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뭐 여기 사이 있어 어쨌든 그죠? 여기 사이에 알파 있을 거고. 알파지. 왜냐면 얘가 직선과 교점이어야 돼. 그죠? 그냥 베타가 뭐 이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베타. 베타. 그죠? 이 두 점과 직선이 교점을 가지려면 오케이. 가능한 그림이에요. 여기가 A인 거고 X를. 그죠? Y는 GX가 이렇게 있으면 돼. 기울기 1인 직선. 상황됐습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알겠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따져야 되겠죠? 자, 밑에가 봐봐.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요. 잠깐만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려면 fx와 직선을 또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fx에도 이 직선을 그릴 필요가 있겠네요. 얘 m을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 m이다 치면, 이 정도 m이다 치면은 얘보다 앞에 여기 m이 있나봐 이렇게. 그죠? 그런 상태에서 기울기 1이니까 좀 평행을 그려볼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그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자 얘가 말하는 범위를 체크해 볼게요. 얘가 뭐라 했냐면 함수가 직선보다 작은 범위가 도함수가 직선보다 작은 범위를 다 품고 있어야 돼. 약간 이런 의미인데 그렇죠? 그럼 도함수가 작은 범위는 여기는 여기 이렇게 요만큼의 범위가 여기 있는 점의 x 앞에가 d죠. d. 이게 도함수니까. 그렇죠? 함수는요. 여기부터입니다. 이렇게 여기 씌인 거죠. 그렇죠? 자 그림을 좀 이렇게 정확히 봐야 되고 여기가 알파 지점인데 알파보다 좀 더 오른쪽부터 범위가 출발하기 때문에 포함관계는요 C가 D를 포함하는 관계가 돼버리죠. 밑에 조건에서 탈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 fx에서 이 a부터 잘 잡아내시고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는 탈락.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이유는 이 밑에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C와 D에 대한 관계 때문입니다. 탈락. 그러면 이제 다시 도전. 얘라는 건데 지금 케이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라는 건데 얘는 확정이겠죠. 여기 알파. 하나 잡고 갑시다. 이런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은 yx 일단 교점은 알파 한 개인 거야. A 집합은 그 원소 한 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려보면요. 이렇게 내려서 fx를 도함수 그려보면 x축과 여기 알파와 여기를 지나는 뭐 이런 식의 도함수를 뗄 것이고요. y는 fx.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이 똑같이 한 개여야 돼. 그렇죠? 여기 알파에서 딱 한 번 만나야 돼. 그래야 A 집합 비율 같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접했다는 얘기네. 이렇게 접했다는 얘기고요.
거기 이제 알파 있자. 여기 m이겠죠. 이게 x를 펴니까. 알겠습니까? m이고 알파 쓰지 말자. m만 쓰자. m이. 알겠습니까? 여기도 m이고.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라면 또 밑에 거 확인해 봐야 되겠죠? 밑에 거 체크해 보시면 fx가 gx보다 작고 나타서 직선을 그려야 되겠네. 잠깐만 요 직선 위에 그립시다. m 콤마 0을 지나 긴 긴 직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저 C에서 얘기하는 fx가 아래에 있는 여기네 여기 요만큼이 C라는 집합 C. 그죠? 자 여기는요 fx가 f 도함수가 이거 흰색이 f 도함수니까 f'x가 f'x가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거요 요 점 하나 요 점이 D 라는 집합 그죠? D라는 집합은 점 하나 요 점 x값 m이라는 좌표 하나 그죠? C는요 m을 포함한 이 구간 포함기가 성립합니다. 알겠죠? 문제 조건 다 통과했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딱 이렇게 특정되는 fx를 찾아라 이 말인 거죠. 알겠죠? 그럼 정리 좀 해보면 얘가 지금 y는 gx죠. gx의 식 나와 있습니다. x-m이라는 직선입니다. 그죠? fx의 식을 추론할게요.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어차피 저기 있는 a, b를 쓰는 것보다 0과 m을 지나는 게 낫겠죠. m 구해야 되니까. fx는 x에서 0에서 지나고 x-m에서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띄겠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얘를 정리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mx 제곱 더하기 m 제곱 x 요게 이제 fx의 식이 될 것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m을 구하기 위해서 요걸 정리하면 되겠죠. 요걸 정리하는 게 봐봐 f'x가 미분을 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2mx제곱 플러스 m제곱이 됩니다. 얘와 그죠? 얘와 y는 x 마이너스 gx죠? gx y는 x 마이너스 얘 둘이가 x는 m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얘는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는 거기 때문에 열림에서 d는 0 써도 되고 알겠죠? 아니면은 뭐 요걸 함수 가서 접한다는 거니까 m에 접한다는 거니까 mm 대입한 게 똑같고 미분 때려서 mm 대입한 게 같다 1 나와야 되겠죠. 그게 연산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 두 함수가 접한다고 써먹어도 되고 2차 함수와 직선 관계이기 때문에 열림에서 뭐 판매 써도 되고 알겠습니까? 그런 관계로 m 값을 마무리 지어라. 쌤 같으면 얘를 미분 때려서 6m 마이너스 4m x가 되겠죠. 여기 m 넣어버리면 6m 마이너스 4m 제곱이 이건 1이야. 1. 이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6m 마이너스 4m 제곱은 미분하면 1. 그쵸? 이거 풀어버리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 뭐야, 이거 안 되지. 잠시만요. 6x 6x 마이너스 4mx. 네. 6x 얘 미분 어떻게 돼? 6x 마이너스 4mx는 그지? m 넣으면 6m. fx 미분 요거? EX 땡큐. 쌤씨 감사합니다. 처리는 뭐 쌤은 이렇게 미분 쓸 것 같은데 이미 여기서 왔거든요. 얘 미분하면 4mx 미안합니다. 4mx입니다. 오케이 뭐 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런 것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또 그래프 추론이 좀 많았다. 이번 회차가 좀 그래프 추론 문제가 많은 느낌입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까? 네, 체크해 보시고요. 됐어? 잘 따져봐. 이런 건 재밌을 것 같은데요. 21번 가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21번으로 보시죠. 21번은 이제 연산 문제인데요. 선생님도 빨리 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연산이 꼬여서 답이 이제 좀 잘 안 나오는 환경에 벌어져서 정리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함수 형태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도 다 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산수 안 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문제긴 한데 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양수 AB 21번입니다. 양수 AB. 이건 충분히 여러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fx 절대값
이걸 이제 그래프를 좀 잘 그리려면 이렇게 보면 4분의 1에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근데 쌤이 이제 이걸 그리려면 나는 이렇게 적고 푸는 편이고요. 알겠죠? 그래도 잘 보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니까 대입을 해야 되겠던데? 대입하려면 이게 더 불편해요. 대입하려면 또 이게 4에 1. 그래도 이 x를 앞에 쓸까? 마이너스 b. 대입할 때 여기 하시 편하고요. 산수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근데 대입하기 전 그림을 저렇게 봐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자, 어찌됐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얘가 뭐라 했냐면 F0이 4다. 요거는 뭐 대입용. F0을 대입하면 F0이 4다. 이런 대입은 이제 여기가 편하죠. 0을 넣어버리면 절대값 4의 a 승 마이너스 b가 4의 a입니다. 그렇죠? 뭐 플러스면 4의 a 승 마이너스 b가 뭐 4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죠. 알겠죠? 두 상황을 좀 더 체크해보면 4의 a 승이 뭐 b 더하기 4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4의 a 승이 b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양수라면 이렇게 나왔을 거죠. 안에 있는 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였다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음수였다면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두식이 나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걸 기점 잡는 게 그 뒤에 그래프를 좀 따지기 편한 것 같아서 새로운 범위를 또 부여하는 것보다 얘가 던져놓은 게 있으니까 어쨌든 뭐 얘를 따지거나 얘를 따지는 얘기인 건데, 그렇죠? 자, 들어가 보면 문제 이렇게 있죠. y는 fx와 y는 ft, y는 fx와 특히나 여기 있는 지금 친구들과 미적분 친구들이라서 뭐 이런 함수가 있을 정도는 그렇죠. 슉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두 개가 만나는 교점 중에서 큰 값의 x 좌표를 gt를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gt를 이렇게 세팅하면 약간 선생님 미적분이 역함수 미분과 연결되는 그놈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 문제도 중요하죠. 미적분에서 뭔 얘기인지는 잘 나중에 지켜보시고 이 GT, T를 지나는 느낌과 유사하니까 알겠습니까? 뭐 그런데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고 함수 GT가 다음 중 만족한다. G알파, G베타가 1인 서로 다른 두 양수 알파, 베타 존재하면서 둘의 차이는 로그 2의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말하는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그림을 그려야죠. 알겠죠? 그림을 그려보면 봐봐. 자 y는 fx를 이제 그릴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잘 보일 거니까 얘를 그려보는데 x축이 있고요. 일단 y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안의 함수를 설명상으로 gx를 한번 볼게요. gx가 되지. gx 하고 있구나. hx로 이름 지을게요. 잠깐만. 그러면 자 안의 함수는 당연히 봐봐요. y는 마이너스 b를 기준으로 딱 갈 것이고, 그렇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게 꺾고 올려야 되니까 fx를 넣으면요 안에 있는 hx 그릴 때 딱 그리려고 하는데 아 이게 지금 요렇게 지나는지가 중요할 것 같네요. 알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h0이 음수라면 그림이 아마 이랬을 거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거든. b로 기준이 되겠네. 그죠? b가 기준이 아니겠구나. 얘가 내려가서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4를 여기를 지난다면 hx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죠? 얘가 꺾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4를 지날 것이고 여기 4. 여기는 y는 b라는 그죠? 정근선을 갖겠죠. 이런 그림인데 그때 요 1번 상황을 만족하는 게 이제 y 절편이 음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여기 이미 나와 있어서 요 놈한테 0을 대입한 음수라면요 얘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잖아. 여기 안에 있는 게 음수라면 여기에 마이너스 곱한 마이너스 4로 나오는 값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 분류하는 유 중에서 얘가 1번인 거야. 쌤 그죠? 그래서 1번을 적용하려면 이걸 적용하면 돼. 4의 a 있으니 나오는 식이 있으니까 4의 a 있으니 b 마이너스는 같다를 내가 써먹을 거면 여기서 식을 정리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케이스 4의 a 있으니 왼쪽에 있는 b 더하기 4라는 것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h빵이 양수라는 거고. 오케이? 이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x축과 y축이 있을 때 y는 또 마이너스 b에 잡혀있긴 하겠지만 이건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프가 아마 여기 4를 지나서 여기 4겠죠. 여기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여기 y는 b가 되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때 봐봐 이게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사실은 하나만 정확히 들어가 버리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게 식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요 놈은 안에 있는 걸 이제 뒤집은 놈이기 때문에
그죠? 요 놈은 뒤집은 거 얘는 원래식이기 때문에 이 자식 같은 경우는 대입을 위해서 요걸 식을 쓸게요. 얘를 뒤집은 놈 y는 여러분들 요게 인식이 정확해야 돼. 요 뒤집은 놈 y는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b였을 것이고 절대값을 이제 대칭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원래 함수 y는 4의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b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뭐 1번, 2번에 친다면 얘도 이쪽이 1번이고요. 이쪽이 2번입니다. 그러니까 x축, y축 기준으로 뭔가 그 f형을 적용하는 그 시계 환경이 달라지지만 이 근본적인 식 자체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이쪽에서 해석을 하나 이쪽에서 해석을 하나 어쨌든 그 알맹이는 똑같이 나와버려요. 알겠죠? 그 알맹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함수에서 들어가야 되지. y는 ft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여기 y는 ft를 여기다 그을게요. y는 ft를 그으면 아마도 얘가 답이 여기서 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y는 ft를 그려보면 그림상 그렇긴 한데요. 들어봅시다. 얘가 얘기하면 이거야. 여기에 y는 ft가 아마 이렇게 있다면 뭐 이 y는 ft가 4보다 위냐 아니냐도 별로 중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y는 ft가 만나는 얘와 y는 fx 만나는 점들 요 두 점이 있는 거죠. 점이 두 개 있는데 그때 봐봐 얘가 하나를 g알파 하나를 g베타 그죠? 그러면 g알파는 뭐냐면 아마 여길 겁니다. 여기가 g알파 아 g알파가 쓰면 안 되는구나. 요 점에 지금 g알파도 1이고 g베타도 1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이제 g베타 여기가 쉽게 말하면 1이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를 그었을 때 만나는 두 점 중에 큰 쪽에 x좌표를 얘가 있어. 알겠죠? 오케이? 그때 얘가 말하는 g알파와 g베타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g알파와 g베타는 이게 t값이니까 그죠? 여기 y는 ft가 있을 때 알파나 베타가 될 수 있는 게 요 놈이야. 요 점의 x좌표가 알파 요 점의 x좌표 베타인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해볼게 봐봐. 자 만약에 t에 내가 알파를 대입하면 그죠? t에 알파를 대입하면 y는 f알파라는 직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알파를 가정하면 그죠? 여기 있는데 만난 교점이 두 개인데 둘 중에 큰 쪽이 1이 돼야 돼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봐봐요. 얘가 얘기한 게 g알파, g베타가 둘 다 1 되는 서로 다른 두 양수 알파, 베타 있다 소리야. 알겠죠? 그 말은 봐봐요. 여기가 두 개가 딱 있으면요. 양수 알파, 베타는 여기가 알파, 여기 베타는 얘기인 거야. 그럼 내가 t가 알파일 때 보면은 t가 알파라면 y는 f알파에 그어야 되거든. 이렇게 t가 알파니까. 그죠? 교점이 두 개 있어. 이렇게. 이 중에 큰 교점이 g 베타이자 1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그러니까 여기를 베타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를 g 베타로 쓸 수도 있어. g 베타. g알파 같은 얘기인 거야. 여기 쓰면 헷갈리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지점에서 만나는 요 점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를 한다면 알겠죠? 얘가 성립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 말은 얘가 1이라는 거야. 1. 여기서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y는 ft를 그을 때 t에 알파를 넣나 베타를 넣나 이 직선 똑같을 거고 그죠? g알파와 g베타 똑같은 거니까 그때 만나는 요 교점의 x좌표 둘 중에 큰 게 이제 함수 결과 g알파 g베타 결과니까 그게 1이니까 여기 점이 베타이자 1이라는 소린 거야. 얘가 1이라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요 해석이 포인트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자 지금 양수란 말이 있으니까 위쪽은 아니겠네. 위에 적용하면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가 말한 대로 그 t에 알파나 베타를 넣었을 때 같은 y는 ft를 가져야 되고 그죠? 근데 그 알파 베타는 두 양수여야 돼. 이건 아예 안 되네. 두 양수 값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죠? y는 ft가 여기다 가정하면요.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한 게 양수한 게 만나는 상태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뭐 아니겠다. 여기서 마무리 지으라는 얘기네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러 들어가 보면 보시죠. 여기가 1인 거고요. 그 다음 여기 간격이 나와 있죠. 이 알파 베타의 간격이 로그 2의 루트 3. 알겠죠? 지금 결론으로 나온 게 베타는 1이고요. 알파는 베타 1이니까 넘겨버리면 베타 1
1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3. 요 이해돼간? 그죠? 자, 상수를 위해서 합쳐버린 로그 2에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알파는 여기 대입해도 편하니까. 그죠? 그럼 그때 여기가 알파, 여기 1. 알파는 먼저 알파는 로그 2의 루트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해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해야 돼? A, B 값을 구하러 가야 되니까 관계식 한 개 여기 있고요. 요랬을 때 이제 함수가 생긴 거니까. 나머지 한 개 찾으면요. 봐봐. 여기 알파를 1번식에 대입한 결과와 1을 2번식에 대입한 2번식이고 1번식인 거야. 그죠? 둘이 같다. 이러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1번식의 로그 2의 루트 3의 1을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알겠죠? 대입을 해보면 자, 뭐 대입 잘해야 돼. 4의 a승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3a 분의 2 알파죠. 마이너스 b는 그죠? 여기 1 대입한 거예요.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4에 여기 1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이야. a 마이너스 1 더하기 b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이거 넘기면 이렇게 됩니다. 넘기면 사도 잘했어요. 4의 a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로그 2의 천천히 할게요. 루트 3분의 2 더하기 4의 a승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승의 2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요거 정리 좀 할게요. 요거 4의 마이너스 로그 2의 루트 3분의 2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올려버리면 4의 로그 2의 이게 마음이 급해지면 쌤 여기서 미스를 했는데 마음이 급해지면 자꾸 상수를 있어놔서 처리 잘해주세요. 얘가 그러면 2의 2 로그 2의 2분의 루트 3 그래서 2의 로그 2의 4분의 3 이거 4분의 3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뭐 빠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실수할까봐. 요거 4분의 3 요거 4분의 1 더하면 봐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3 1이야. 4의 a승이 2b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놈과 요놈을 연립하시면 ab가 나와버립니다. 끝. 이런 문제였다. 알겠죠?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 로그 함수, 지수 함수를 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에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놓고, 알겠죠? 정확함이라 함은 꺾이는 포인트는 어쨌든 다르니까, 알겠죠? 두 개가 얘가 던져준 걸로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분리시켜놓으면 좀 더 식을 잡기 편하다. 아니면 좀 복잡해지니까, 알겠죠? 그런 다음에 함수가 이쪽으로 정확히 특정이 됐고 여기에서 얘가 준 길이 정보를 가지고 대입을 통해서 힌트를 뽑아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체크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처럼 잘 해보시고 지수 함수에서의 궁금한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체크를 해보세요. 됐습니까? 네, 체크해보시고요. 자, 우리 미적분으로 가볼까요? 네, 미적분. 뭐지? 헷갈려? 아니? 자, 이제 풀어봐. 풀어봐야 합니다. 풀어봤는데 풀어보시고. 미적분 자, 넘겨보세요. 넘겨서. 거기 몇 번인지. 26번 잘했어. 이런 거 못하겠어. 못하겠는 거 같네. 그지? 여러분, 26번 같은 문제는 뭐 나올 확률을 좀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근데 요즘에는 잘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알겠죠? 이게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환시키는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활용 문제가 좀 갭이 한 두 개 있는 게 디테일한 게 여러분 그 내신할 때 왜 구분구조법 배웠을 겁니다. 구분구조법으로 이렇게 n등분을 정확히 해가지고 구분구조법을 진행해야 되는 활용 문제는 약간 예전 스타일, 한 15년 전 스타일 알겠죠? 완전 옛날 스타일이고 근데 얼마 전에 또 쌤이 연수생일 때 지금 가다 보니까 수능 완성에 구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런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데 역함수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너 기억나지? 그런데 요즘 잘 안 나옵니다. 나온 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10년 전에서 한 7, 8년 전에 이런 거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구분구조까지는 아니고 그냥 얘가 말하는
요 GK죠, GK. 그죠? GK를 n분의 K꼴로 다 잡아낼 수 있냐? 그리고 변환 가능하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한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분구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까지 있으면 좋은 건데 거기까지 묻지 않은 채 그냥 단순한 이해만 요구하는 건데 그때 이제 스토리를 어차피 뭐 이런 걸 만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온 김에 간단한 스토리 좀 얘기해드리면 여러분이 배운 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1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곱하기 n분의 b 마이너스 요게 이제 정적분으로 변환되는 그런 놈이었죠. 그렇죠? 변환 방식이 이랬죠. 첫 번째 1단계 요게 구간이거든. 구간이 같은지 확인해라. 같은 구간을 가져야지 적분화 시킬 수 있어. 정적분화. 그 다음 얘가 인테그랄 되고 얘 둘의 합 a부터 둘의 합 b까지 요게 x가 되는 거죠. fx, dx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라고 한 건데 요거에 대한 변환이 지금 요즘 시대에 제일 중요하긴 하고요. 이 문제 제일 많이 내죠. 알겠죠? 변하는 방식이 이렇게 변하는 게 있고 그다음 n분의 k만 x로 잡은 것도 있고 그 두 가지 많이 쓰는데 그런 변환하는 게 제일 1단계로 중요하긴 합니다. 변환하는 줄 알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2단계는요. 이렇게 활용 문제 줄 수 있다. 활용 문제 주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이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출발할게요. 알겠죠? 요 식은 이런 식입니다. y는 fx 에서 x는 a부터 x는 b까지 이렇게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구분구조법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여기에 길이가 b-a예요. 그죠? 이 넓이를 어떻게 이런 무한급수로 구해낼 수 있냐면 여기에 얘를 n 등분을 진행하는 거죠. 이 스토리를 대략 알면 이거 풀 수 있어. 대략 말하면 돼요. 그러면 이랬을 때 그 직사각형이 몇 개 나와? n개 나오겠죠? n 등분 했으니까. 그죠? n개의 직사각형을 다 더했다라는 게 시그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극한을 취하면 율라서럽기 때문에 오차가 사라져. 뭐 이런 얘기거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말하는 요 식이 이게 뭐냐면 요것은 K번째 K번째 이게 K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보여볼게. 잘 봐. 규칙이 있습니다. 되게 단순한. 자, 요 한 슬라이스의 요 놈의 가로의 길이는요. 요 길이는요. 전체 길이가 b-a죠. 요걸 n 등분 했기 때문에 n분의 b-a예요. 요 놈은. 그래서 한 간격은. 얘가 요 첫 번째 점은요. 요걸 함수에 대입해야지 높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직사각형이. 알겠죠? 우리는 물론 k번째만 구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이 좌표는요. 봐봐. a를 기준으로 n분의 b-a만큼은 한 번 간 거야. a에서 한 칸 가는 점인 거죠. 여기. 알겠죠? 두 번째는 봐봐. 요 점은요. a로부터 n분의 b-a만큼 두 칸 간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요 점은요. a로부터 n분의 b-a만큼 k번 간 거죠. 알겠습니까? 요걸 보통 교과서에서 얘를 뭐라 쓰냐면 xk라고 보통 이름 씁니다. 왜? k번째 x좌표야 라는 얘기인 거지. 알겠죠? 그러면 결국 봐봐. 요 k번째 직사각 넓이는요. 세로의 길이가 여기 세로의 길이가 fxk잖아. 물론 xk는 요 식을 얘기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요게 세로의 길이 y좌표. 가로의 길이는요. 요 한 슬라이스 길이 n분의 b-a.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면 저 넓이가 봐봐. fxk. xk의 xk는 얘야. 곱하기 n분의 b-a. 이게 가로. 이게 세로인 거야.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이 식이 세로 곱하기 가로로 k번째 직사각 넓이 구한 거죠. 그거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해라는 건 n개의 직사각 다 더한 거야.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극한이 없으면 오차가 있죠. 왜 오차가 뭐겠어? 여기 삐죽삐죽 튀어나오는데 이거 오차지. 그잖아. 아니면 여기 비어있는데 오차죠. 왜 이건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지 곡선 넓이는 아니잖아. 그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극한을 취한 겁니다. 그러면 n을 룰라만이 썰었어라는 건 이제 하나의 그 직사각형이 거의 선처럼 보이는 거지. 그럼 삐져나오면 포인트가 안 생길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해서 넓이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때 쌤이 이런 무한급수를 건드리는 레벨별 이야기를 해드리면 변환만 할 줄 알아? 그건 뭐야.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맞춰. 알겠죠? 그 다음 가끔 이렇게 활용 문제 낼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관계를 알아서 이 xk는 잡아낼 수 있어야지.
까지고요. 알겠죠? 더 파헤쳐버리면 이제 이 운용에 대한 그 근거에 대한 이해,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도 아주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건들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나와봤자 이 정도의 활용이야 그냥 K번째씩 잡아내라는 거죠. 그럼 얘가 봐봐. 이런 수를 보면요. 이게 좀 뻔한 게 봐봐. 얘는 지금 함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함수가 생긴 모양은 필요 없고 뭐 이렇게 생겼는데 1부터 2까지를 얘가 잘랐대 지금. 아 2까지구나. 2까지를 잘랐대. 알겠죠? 그래서 K인분 했대. K인분. 그래놓고 나한테 뭐라 했냐면요. 야 요게 XK야. 근데 식을 다 잡아놨어. 리미트 n이 무한도 갈 때 n분의 2-1 시그마 k부터 n까지 이제 감으로 줘. 저런 모양인데 나한테 GK를 구해. 자 물론 GK는 뭐냐면 GK는요. 봐봐요. 요거는 y는 fx입니다. 얘가 말하기를 GK는 직선 OPK의 기울기. 오케이? 그럼 PK가 얘가 말하는 PK 여기거든? PK 좌표가 뭔데? XK, FXK 됐어요? 기울기는 XK분의 FXK 이 모양을 쓰냐 알겠죠? 그게 답이 편해요. 그럼 얘는 리미트는 뭐 들어갈 때 얘는 뒤로 뺄게요. 원래 그 적분 바꾸려면 n분 숫자 뒤에 있어야지. 시그마 k는 n까지 GK가 얘인데 xk분의 fxk 곱하기 n분의 2-1 이해됐습니까? 다음 xk를 정확히 잡아내야 되겠네요. 그죠? 얘가 뭔데? k번 점의 좌표 x좌표 그죠? 얘는 구간이 얼마인데? 2-1이잖아 그쵸? 한 슬라이스가 길이가 얼마겠어? n분의 2-1이겠지 그쵸? 이해됐습니까? 쟤랑 똑같은 얘기야. xk는 1에서부터 플러스 n분의 2-1 k번호 지점이야 라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이렇게 세팅하는 게 풀이는 제일 편해요. 굳이 xk를 식을 다 집어넣을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xk 자리에 얘가 있다라는 건 굳이 식을 안 써도 되겠죠? 구간이 2-1인데 마침 얘도 2- 같은 구간을 띄죠. 그죠? 그냥 변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형태에 건드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환치 하면 인테그랄 얘가 인테그랄 얘가 xk인 거야 x인 거야 1부터 둘의 합 2까지 그죠? 얘가 x가 되는 거죠. x분의 fx 얘는 dx가 되는 거죠. dx 이렇게 정리인 거죠. 자 됐습니까? 근데 fx는 식이 나와 있죠. fx의 함수식은 나와 있으니까 x분의 lnx 결국 얘는요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가 x분의 lnx는요 x제곱분의 lnx dx가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lnx와 x제곱분의 1을 부분적분을 치면 되죠. 마이너스 쓰면 되겠죠. 이렇게 쳐가지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활용성 문제는 이렇게 K번째 항만 딱 잡아내는 그런 그 질문을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잘 잡아내시면 어렵지 않고 그래도 이제 얘도 좀 예전이긴 한데 그래도 그 예전 치고는 그나마 구분구조법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건드리는 형태의 문제긴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챙겨보시고 넘겨보시죠. 28번 28번입니다. 27번은 잘 풀었어? 때려 맞췄어? 28번부터 27번부터 봐봐. 자 이제 27번은 이거 먹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이 무슨 문제인지 감아보셨나요? 뭐 이게 양함수로 정리되면 땡기고 아니면 음함수로 치고 하면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인데 요거 우리 교재의 문제가 평가 문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류 문제가 쉬웠다라는 판단했었는데요. 보시죠. 얘는 약간의 그 무논리로 그냥 때려 맞춰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가볼게요. 좌표평면 실수 t에 대해서 y는 t가 곡선 얘와 얘랑 만나는 점은 p라 했는데 좌표 써 그냥. y가 t면 얘는 t에 3분의 쓸 거 아니야. 이거 쓰면 되는데 그냥. 그죠? 이왕이면 양함수로 미는 게 다루기 편할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q는 야 y는 lnx 플러스 a
더하기 b와 y는 t의 교점이 지금 q거든? 그죠? 쌤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 처음에는 이걸 p로 잡을까? p, t 잡아놓고요. ln p 플러스 a 더하기 b는 t다. 이러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음함수 미분을 활용해서 풀면 답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t로 정리가 안 된다는 판단일 때 보통 이렇게 하고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얘는 선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밀고 와도 되고 그러면 이제 두 변수를 다루긴 해야 돼. 음함수로 잘. 알겠죠? 뭐 그것 또한 답은 잘 나오지만 그것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문자로 몰아치는 게 나을 거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x 구하기 어렵지가 않아서 y에 t로 그냥 대입해서 보면 되잖아. 넘기면 t-b는 ln x 더하기 a 이 정도 생각 잘 하잖아. x 더하기 a는 2의 t-b 넘기면 x는 쓸게요. x는 2의 t-b 마이너스 a, t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함수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라 하자 그랬어. 그죠? y 좌표 같으니까 x 좌표 차를 쓰라는 거겠죠? 그렇죠? x 차를 쓰면 이렇게 썼는데 2의 t 마이너스 b 가운데 t 하나 쓰고 마이너스 t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a 절대값이 있어야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ft의 식은 나왔다. 자, 되겠나요? 자, 이제 식을 두들겨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h가 0을 할 때 절대값 h 분의 f 1 플러스 h가 1이다라고 나왔어요. 해석 들어가시죠. 극한에서 오늘 많이 하는 거죠. 분모 0이니까 분자 0 돼야지. 여러분 이거 연속함수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미분 가능은 아닐 수 있죠. 미분 가능이 아닐 수 있는 게 이게 그 꺾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자 분모 0 대입하면 0이고 분자 0 대입 f 0이에요. 힌트 한 개. 1 넣어버리면 2에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에요. 확보. 그쵸? 뭐 이쁘게 쓰면 2에 1 마이너스 b는 a 더하기 1. 챙겨놓으시고. 두 번째. 로피탈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무한선을 무한 정리하려면요. 이거 절대값 때문에 h0뿔과 h0마로 분리해서 풀긴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죠? 아마 x는 t는 1일 때 얘는 꺾일 거야.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f1이 0이니까 여기 1은 게 0 됐잖아. 그렇지? 분명 이 함수는요. t축에 그리면 1에서 꺾였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알겠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만약에 봐봐. 저 y는 ft가 얘는 별로 번호대가 그래서 그런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이게 만약에 이제 29, 28, 30 이 정도 나오면 그거를 또 잘 따져가지고 여기 해석하고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얘는 어차피 봐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갔다는 함수 혹은 이래서 이렇게 갔든 간에 얘가 꺾고 올라가면 원래 이게 f'1이 음수였겠죠. 원래. 그죠? 꺾어버리면 이 우극한이 이제 양수 바뀌겠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원래는 얘가 f'1인데 이쪽 우극한은 뭐 마이너스 f'1 정도 되겠죠. 얘는 부호가 다르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f'1이 양수인데 그죠? 이게 꺾여서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이 이제 음수일 수 있죠. 이해되겠습니까? f'1 마이너스가 이제 f'1과 부호가 다를 수 있죠. 이래서 이걸 정확하게 따지려면 1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봐야죠. 그것도 볼 수 있어. 왜냐면 여기 안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이거 3차 안에 이렇게 무리함수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지수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대충 그려볼까? 얘가 생긴 게 봐봐. 쌤 뭐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2의 t 마이너스 만약에 여러분들이 1 지점에서 이렇게 보는 게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그죠? 이게 이런 그림인지 이런 그림인지 이 문제 풀 때 필요가 없는데 그냥 뭐 둘 중에 하나겠지 하고 풀면 답 나와버리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빡센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고 싶다면 얘 관계만 체크해보면 돼요. 관계라는 게 요 자식을 그리면 이거 어쨌든 세제곱근 있지만 이렇게 그냥 올라가는 함수야. 그렇지 않습니까? 단수 증가 함수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리함수니까 올라갔을 것이고 이 자식이 이제 2의 t 승이니까
이동을 했는데 이에 미치면 이렇게 생겼을 건데 아 이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 저기 모르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1보다 작은 거 0 같은 거 넣어버리면 1-A A 범위 안 나와 있지. 네. 따지면 머리 아프겠네요 진짜. 사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 한계가 좀 그러네요. 이렇게 와가지고 만약 함수가 이렇게 와버리면 깔끔하게 교점 한 개니까 그거 뭐 여기다 해서 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따질 수 있는데 얘는 교점이 두 개라서 이걸 또 굳이 또 이게 왼쪽이 1이냐 오른쪽이 1이냐 따져야 되니까 알겠죠? 오케이? 근데 이건 그래까지 들어가기엔 빡셀 것 같고 얘는 뭐 상황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뭐 뭔가 더 체크해보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미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봐봐요. 얘를 이제 로피탈을 때려버리면 이게 리미트 h가 0불로 갈 때 1분의 f 프라임 1 플러스 h인데요. 왜? 아 어차피 우 미분계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점이 미분 불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f 프라임 1 플러스라 표현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일 거야. 정확히는 모르죠 사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쪽 라인을 또 이제 그 로피탈 때려버리면 얘는 f 프라임 1 마이너스 나오고 이쪽이 마이너스 나오겠지. 요거 이제 뭐 얘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는 1이란 소리야. 그래야지 이게 이제 뭔가 잠시만요. 얘를 굳이 좀 정리해드리면 얘를 로피탈 때려버리면 그렇죠.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할 때 식은 적어드릴게요. 1부터 똑같은 식이죠. 1 플러스 h 얘가 f 프라임 1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얘를 여기 참 이걸 안 썼구나. 좀 이상하다. 여기 마이너스 있어야지 이렇게. 요 h가 0 마이너스 할 때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있어야지. 그럼 얘가 결과는 마이너스 f 프라임 1 마이너스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둘이 갖다는 얘기일 거니까. 그죠? 둘 다 1이잖아 결과적으로.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상황은 밝혀지긴 하네요. f 프라임 1 플러스가 1이어야 되네.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f 프라임 1 플러스가 1일 것이고 f 프라임 1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일 거야. 두 가지 같은 거지. 이해됐습니까? 오른쪽이 유추가 안 됐지만은 여기서 확인도 되네요.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얘를 미분해서 절대값을 미분할 수가 없고 알겠죠? 그냥 안에 걸 미분 치는 거야. 얘는 잠깐만 뭐 gt다 치면 g 프라임 t가 아까 같은 해석이 없다 하더라도 2의 t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분의 1에 t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니까 그죠? 이래서 여기에 이제 1을 대입한 게 쉽게 말해서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둘 중에 하나겠지. 정확히 뭔지 모른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 1 집어넣어버리면 2의 1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분의 1이 1 되던가 마이너스 1 되면 돼. 이렇게 그냥 밀고 가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얘를 넘겼을 때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 나오기 때문에 얘가 음수일 리 없죠. 이게 아니야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절대값 때문에 미분계수 그 로피탈을 쿨하게 때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절대값이 개입돼 있어서 이게 0뿔이나 0만 쪽에서 개별로 로피탈을 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값이 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구하는 지장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번호대가 뭐 앞쪽에 있겠죠. 체크되겠습니까? 유진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응? 여기서 F1이 0이면 잡아내서 힌트 하나 체크. 그 다음에 이거 0뿔과 0마를 분리시켜서 둘 중에 하나 밀고 하면 돼. 얘 밀었을 때 F 프라임 1뿔이 1 나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미분 때려서 알겠죠? 그게 안에 있는 게 원래 함수인지 거꾸로 원래 함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두 개로 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죠? 여기 안에 왜냐면 이 자식을 미분할 수 없거든요. 안에 있는 것만 미분해서 걔가 미분계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야. 뭔지 몰라. 우리 그래프 안 봤잖아. 알겠습니까? 뭐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럴 때면 둘 다 푼 거야 그러면. 1일 때도 풀고 마이너스 때도 풀고. 그럼 1일 때밖에 답이 안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 그래프를 정확히 구현하지 않더라도 답을 구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점에 배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29번을 하겠습니다. 29번 가보시죠. 28과 30은 아무래도 손을 아예 안 댔겠죠? 그죠? 손 댄 친구들은 개별풀이가 낫지 않아요. 이거는 수업에 하기에는 좀 말이 많아질 것 같은 골치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여러분 해석을 좀 한 친구들한테 개별로 좀 해드리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스만 드리겠습니다.
29번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해서 꼭 맞춰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9번은 해석을 해볼게요. 보시죠. 얘도 뭐 어렵지 않아. 방금 27번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 자, 29번 가보시죠. 요즘 이제 29번 이렇게 무한 등비 수열 문제나 무한 등비 급수 관련된 수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수열, 저번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수열 쪽을 또 두들기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또 그냥 극한에 대한 정확한 해석만 요구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자, 29번 4분의 파이부터 베타가 알파 사이고요. 2분의 파이 관계에 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지수식의 극한이 나왔죠. 절대값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와 n승 플러스 절대값. 여러분이 첫 번째 힌트 보면 어디에 관심 있죠? 요거 어디에 관심 있어야 돼 풀려면? 탄젠트 2알파랑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중에 누가 더 큰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밑이 두 종류의 지수식이잖아,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뭘 따져야 돼? 아니, 요 밑이 큰지, 요 밑이 큰지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내가 궁금한 건 절대값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절대값 탄젠트 2알파 얘의 크기 비교죠. 그죠? 한쪽이 크면 땡큐인 거고요. 한쪽이 안 크면 문제를 세 개로 풀어야지. 같을 때와 얘가 클 때와 제가 클 때로 풀어야 되죠. 이게 예전에 개념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이런 거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a, b는 다 양수로 칩시다. a의 n승 더하기 b의 뭐 비쌌을까? b 플러스 1승. a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b의 n승. b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 그쵸? 이런 거 많이 해봤지. 어떻게 했어? a, b랑 같으면 풀면 되고. 알겠습니까? a가 크면 무시하고 약분 a가 2다. b가 크면 무시하고 b분의 1이 2다. 뭐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거 논인 거지.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 그나마 관계가 이거 맞죠? 관계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배운 게 있으니까 잠깐 체크 좀 할게요. y는 쌤이 먼저 한 거는 y는 탄젠트 x 그려봅니다. 얘를 그려보면 잘 봐봐. 얘가 탄젠트가 이렇게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있고요. 0에서 이렇게 일어나죠. 파이에서. 이 정도 그리면 되거든. 왜냐면 나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한 거랑 2알파를 대입한 거랑 비교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하면요. 둘 다 4분의 파이보다 크니까 이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쨌든 2분의 파이보다 크고요. 파이보다 작습니다. 2알파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확실하죠. 알파 더하기 알파라고 할까? 쌤이 이 그래프로 판단했는데 이런 게 또 아니야. 그죠? 저 범위를 좁혀준 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그럼 분명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거든. 탄젠트 결과가 음수겠죠. 그렇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는 알파 플러스 알파가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2알파가 있을 거고 여기 앞쪽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을 거야. 이렇게 더 오른쪽에 있는 거지 2알파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연습 알겠어. 그러면 봐봐. 야,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절대값이랑 탄젠트 2알파의 절대값 비교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크겠지. 이거 음수니까 더 내려가는 게 큰 거잖아. 절대값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이 크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죠. 이해되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봐요. 극한 처리하면 얘가 크기 때문에 얘 무시하시고 약분하면 절대값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다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알겠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2사기 때문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정확히 나옵니다. 마이너스 2란 소리예요. 2성분이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적인 체크 포인트만 정확히 체크해내면 뚫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에도 마찬가지 적용을 또 연습해보면 되는데 두 번째 식을 또 정리해볼게요. 두 번째 식은 탄젠트 이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할 때 탄젠트 알파 n 플러스 1승 탄젠트 알파 n승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나왔죠. 절대값입니다. 2n 플러스 이렇게 절대값 풀려야 돼. 2n 얘가 2분의 1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럼 탄젠트 알파는요. 이건 뭐 잡아낼 수가 없네. 왜냐면 4분의 파이면 탄젠트가 4분의 1이잖아. 1보다 큰 게 확실한데 2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알 수가 없네. 플러스 맞지. 그죠? 얘는 이제 1보다 큰 건 우리가 요 범위를 통해서 알파가 여기 떠있으니까 탄젠트 알파도 이건 확실해. 1보다 큰 건 확실해. 근데 그 다음 몰라. 요거 따져보기 어려운 환경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얘를 이제 해야지. 첫 번째 탄젠트 알파 특이한 문제. 알파가 만약 2라면 그죠? 2라는 식이 리미트 모아 들어갈 때 2라면요 2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의 n승 2의 n승 더하기 2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그럼 바로 처리할게요. 2의 n승에 약분해버리면 3분의 3 1 나오겠네. 1은 2분의 1 탄젠트 알파다. 이게 2잖아. 성립하네. 탄젠트 알파가 2면 되네요. 얘가 답인가 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두 번째 탄젠트 알파가 2보다 크다면 그죠? 2보다 크다면 얘가 삭제될 것이고 남은 게 탄젠트 알파 분의 1이야. 그죠? 있습니까? 얘가 2분의 1 탄젠트 알파가 되다 보니까 곱하면요 탄젠트 알파가 알파의 제곱이 곱하면 2가 되는 거고 탄젠트 알파가 루트 2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탈락. 범위 안 맞아. 마지막 세 번째 탄젠트 알파가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 개념만 잘 잡아서 뚫고 갔으면 답이 나오는 버전입니다. 얘는 뭐 답이 2잖아. 2. 무시하고 약분하면 2. 그죠? 2가 2분의 1 탄젠트. 이런 탄젠트 알파가 4가 돼. 탈락. 이거 잡아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미치 부종류 상태의 극한의 계산 문제였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체크해서 정리하시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체크되겠습니까? 네, 거기 보시면 되고요. 여기 28과 30은요. 오, 이번 거는 좀 많이 간 접근의 문제들이라서 요게 혹시 이제 만약에 그 복습하시고 좀 더 이제 분석, 해석용 공부를 하실 거면 쌤 생각에는 28번은 좀 도전해 보시고 안 되면 들고 오세요. 쌤이 이제 개별로 풀이를 좀 봐드리고 해야겠죠. 30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번은 좀 또 마찬가지 사설에서 많이 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라서 이건 얘는 굳이 하지 맙시다. 28번은 해서 좀 길을 잡아오시면 혹은 길이 안 잡히면 쌤이 이거 드릴 테니까 잡아오시면 그걸로 쌤이 개별 풀이를 좀 해서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점검할 거 점검하고 미처 질문 못한 것들은 개별 질문하시고 알겠죠?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질문하지 마고